왜요? 뭐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전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여고생이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때서부터 훅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나왔을지도 모를 정도로. 예. 아이들도 똑같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훌쩍 커 있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추억을 하나 남겨줄 수 있죠. 너 몇 살 때 엄마가 이걸 땄단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참 예전에 학창 시절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공부에 좀 매진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아, 서울대요? 아,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박한 양반하고의 어떤 그런 게 또 잘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군요. 아, 더 길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금방이에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나름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도 지나간다고요. 곧 10월 달이 오고 그죠? 결과 나오고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예,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리고 원래 간평사 시험은 매년 한 3월 달쯤에 1차가 있었어요. 3월 달, 4월 달에 1차가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였기 때문에 모든 시험들이 다 뒤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생활 속의 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시험들 다 시행하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보고 다 시험을 보는데 중개사 시험이라고 안 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10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만약에 10월 달에 뭔가가 더 9월 달쯤에 뭐가 확대가 돼 가지고 예, 아주 뭐 리스크가 크다 이러면 모를까? 이런 상태면 다 본다고 봐야죠. 그죠? 다만 이제 이렇게 가겠죠. 반에서 보는 학생 수험생의 숫자를 줄이겠죠. 원래 한 25명 선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한 15명 수준으로 해서 간격을 확실하게 떨어뜨릴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컨닝을 통해서 뭔가 바라기보다는 우리 실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죠? 자, 우리 이 정책론에 가면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토지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이 있죠. 각각 한 문항 정도씩의 비중이 있고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결국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죠. 요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에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때 그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개선해 주는 것 있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있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를 뭐 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죠. 몇 가지 있었어요. 시장 실패 원인. 네 가지라고 불렀는데 선생님의 반응이 없으면 하나 더 붙여보는 거예요. 5가지. 그 5가지 있었어요. 그 5가지 중에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 있죠. 예, 걔네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셔야겠고. 그죠? 그러면 토지 정책을 가게 되면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목적이 뭐냐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예비 효과 있죠. 예,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 써요. 그 다음에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토지 비축제도 있죠. 저 토지은행제도 있죠. 예, 이거를 사용을 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을 들어가면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양주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임대료 규제, 보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 쓰고요. 여기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게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정책에서는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 있죠. 그 다음에 용어상에서 보면은 양도세의 동결 효과 있죠. 그 다음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있죠. 예,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용어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있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에 관한 세 가지 법이 있죠. 예, 그게 만약에 도입이 되면 그럼 무조건 정리해야 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수험생들이 그거를 이제 정리해야 될 거고, 뭐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가 되는 정책에 들어오면 그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시험에서 인용을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 그런 용어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죠. 예. 그래 놓고 얘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얘가 투기지구로 중복 지정이 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수록 LTV가 10%씩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저런 용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로 다 해보실 거예요. 뭐 할 때? 동형 모의고사 할 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문제로 다 풀어보게 돼 있어요. 그중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얘들은 꼭 알고 들어가야 할 때 싶으면은 1, 2, 3, 4회 동형 모의고사를 볼 때 매 회차마다 문제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들은 반드시 숙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와도 60점 맞을 수 있으면 되죠. 맞아.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올해 시험에서 내가 꼭 돼야겠다라는 강한 어떤 의지라든가 절박한 심정이 있으면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가다가 타협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해야지 못하겠어요. 그죠? 아, 의욕은 충만하나? 예, 답을 찾기는 힘들다. 뭐, 예? 아,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 공부가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 그러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이 집중력 싸움인데 체력 소모가 엄청 커요. 1교시 끝나면. 예, 민법하고 학교론 푸는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심해서 쉬는 시간을 지금 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1교시 끝나고 약간 30분 쉬었다 바로 2교시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텀을 두잖아요. 1교시 또 2차에 가서 1교시, 2교시로 또 나눠지니까. 그죠? 그나마 조금 난 편이죠. 그래서 하여간 1교시 끝나고 2교시 2차 보기 전에 텀이 있거든요. 예, 그때 하여간 뭐 식사를 하실 때는 예, 칼로리 높은 것 있죠. 예, 그걸로 드시는 게 좋아요. 뭐 밥 이런 거 싸갖고 하지 마시고 김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죠? 견과류라든가 뭐 바나나라든가 왜 고칼로리 뭐 그런 것도 있죠. 열량 높은 거. 예. 이게 공복만 좀 메꿔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 거기서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이 손이 크신 분 있죠? 손이 크신 분이 같이 공부한 사람들 먹이겠다고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이 찬압 이런 데다가 김밥에 뭐 유부초밥에 뭐 각종 나물에다가 전까지 붙여가지고 뭐 불고기 막 이래가지고 학교 그 운동장 한 켠에서 완전히 무슨 뭐 운동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탈락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10월 달이 되면 주의사항을 얘기해 드려요. 시험장에 갈 때 이런 거 주의하시라고. 그죠? 7월이 안 올 것 같지만 벌써 왔잖아요. 왔고 벌써 다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 왜 자꾸 연기를 얘기를 하세요? 연기 안 된다니까요. 글쎄. 그냥 냅두세요. 자, 우리 여기 또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 화제를 끊이지 않게 얘기해가지고 계속 넘기는 구조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1번을 보시면 112페이지에 그죠? 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죠. 정부는 효율성 또는 형평성 등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런 소득 재분배 문제 있죠.
예,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부의 대물림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결국은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증여를 하는 것도 다주택자의 매각으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세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얘가 가급적이면 팔아라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죠. 예,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게 되면요. 개발부담금이나 기준금리의 조정이 있죠. 예, 이거는 정부의 간접 개입 방법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공영개발 토지비축제도 공공임대주택 있죠. 정부의 무슨 개입? 예,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할 때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 무슨 개입할 수도 있다. 예, 간접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3번이고요. 2번에 가게 되면, 자,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클 때 있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아니, 2번이 답이 1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는 질문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정의 외부 효과 있죠. 정의 외부 효과 보면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보면은 무슨 비용이 커요? 이게 커요. 그러면 사적인 편익하고요. 사회적 편익이 있죠. 이걸 비교하면은 이게 크다고요. 이렇게 되더라도 얘는 시장에서 과소 생산과 과소 소비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정의예비효과 유발할 때는 뭐를 지급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저기 지방에 내려가면은 왜 고택이라고 그러죠? 옛날 한옥집 99칸짜리 그차례 그러면 그 오래된 한옥이 있을 때 그런 한옥은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생활 공간을 엿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후손들의 입장에서 한번 견학을 하기에 참 좋은 장소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관리를 후손들에게만 맡기게 되면은 그 넓은 공간을 매일 가서 쓸고 닦고 이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문 닫아놓고 있으면 되는데 또 개방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쓰레기나 뭐 이런 것이 발견이 되고 어디가 망가지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개방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를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줘서 관리인을 둬서 관리하게끔 해줘야 저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부는 개입을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3번 지문에 보면요.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 토지 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근데 주변이 주거지고 학교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지 몰라도 주변 공간과의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저기 경기도 그 신도 쪽에 가게 되면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로타리 여기가 산부인과 병원 여기가 아파트 단지 근데 여기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업이었어요. 장사 잘 됐어요. 그런데 여기 원래 이렇게 빈 벌판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은빛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해갖고. 근데 무슨 용도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은빛 건물이. 필로티 구조로 쫙 만들어진, 여기 플랜카드 하나 딱 붙은 거예요. 아니요. 이 도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근데 나이트클럽하고 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플랜카드의 내용이 그랬었어요. 얘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트클럽 지으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공간도 커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수원 쪽인가는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술 취하면은 못 찾아가겠네. 그 전에 그 안에서 술 취하면 자기 자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한때 나이트 막 클럽 가고 그런 게 학생들 막 좋아, 선호하고 그럴 때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아파트 산부인과잖아요. 나이트클럽이 있으면. 그래서 집단 반발한 거죠. 이거. 그래서 저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지역지구제 이런 거 시행하는 거예요.
하기. 그래서 여기 4번에 보면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용에 수반되는 정해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데 있다고 그러죠. 정해외부효과가 아니라 뭐 부의 그렇죠. 외부효과. 그런 식의 난이도로 나오면 충분히 풀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다음 중에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이 모두 몇 개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공공토지 비축 들어가죠. 예, 공공토지 비축, 그냥 또 토지 비축제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토지은행제도라고도 얘기해요. 그죠? 이 공공토지 비축제도에 장기적인 그 토지 비축 수립 계획이 있죠. 국장이 10년 단위로 제출을 해요. 올해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제출했고요. 2020년도, 2030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비축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세금이 있죠. 세금은 간접 개입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이 있죠. 그 밑에 공영개발이 있죠. 예, 그 같은 맥락이죠. 예, 이건 직접 개입에 들어가고요. 개발부담금 제도 있죠. 예, 각종 부담금 제도는 간접 개입이에요. 그리고 대부 비율이라든가 총부채 사업 비율이 있죠. 예, 금융적인 규제는 간접 개입. 공공임대주택은 직접 개입. 일단 공 들어가면 무슨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개입. 그래서 직접 개입에 들어가는 건 몇 개? 예, 공공토지 비축, 그 다음에 토지 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요거는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그 참고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요.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중산층 이상으로 가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산층 이상은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자기들이 조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4번 문제에 가보시면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자, 거기 보시면 2번 지문에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5번에 가면 중산층 이상의 주택 소유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예요. 중산층이 아니라 저소득층. 저소득층들은 말 그대로 욕구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거에 관한. 욕구는 있지만 뭐가 떨어져요.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예, 이거를 많이 공급해야 돼요. 지금 그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부족하다고 얘기했을 때 일단 주택 보급률은 102%인가 그래요. 가구당 공급된 주택 수는 더 많다고요. 많은데 다주택자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줘야 돼요. 이게 그 강남에 뭐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런 것 있죠. 차라리 강남은 냅두는 거예요.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보고 냅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알아서들 하라 이런 얘기죠. 대신에 그만큼 세금 많이 매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거기에다가 공급을 더 많이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쪽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소유 개념이 아니라 이용 개념이라고. 지금 얘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동차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떤 거였냐면 집은 작은 거 살아도 차는 큰 거 타야 된다 뭐 이런 거였다고요. 옆집이 차를 바꾸면 나도 바꿔야지 됐는데 요즘은 리스나 렌탈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왜 그 허넘버, 하남버 뭐 이런 것도 있죠. 왜 지금 뭐 히읗 들어가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만큼 렌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굳이 차 좋은 거를 내가 타고 다녀야 사람들의 시선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차 자체가. 그게 혹시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인식이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고 집이 있으면은 뭐가 좋으냐면 자산 가치 증식이 빠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나오는 게 똘똘한 거 한 채 있으면 된다. 높으신 양반들이 자꾸 그렇게 입증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몇몇 가구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중산층에서는 집을 소유하기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기분은 업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을 팔고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레벨 이상은 못 가요. 그냥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이사도 많이 못 다니는 게 이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금 내야 돼, 뭐 내야 돼, 이것저것 경비 따지게 되면 오히려 이거보다 규모를 줄여서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집은 한 채밖에 없는데 아이가 2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도 노후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평생 집을 소유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식을 바꿔서 임대주택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인식을 해줘야 되고 주택을 갖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출발해야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시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있죠. 예, 요즘 이런 패턴이 좀 나와요. 가끔 한 번씩. 거기 보면 분양가 상한제. 예, 시행이 되고 있죠. 종합부동산세. 예, 시행하고 있죠. 토지은행제도. 시행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제. 토지초과 이득세제. 얘는 없어진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 4개죠. 근데 요 실거래가 신고 있죠. 요게 바뀐 거죠. 며칠 이내. 예, 그래서 여기 해설에 가면 나와 있죠. 부동산 거래의 신고라고 그래서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래서 이게 그 일반 주택을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왜 그 임대차 3법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 그럼 아마 이 기준일 거예요. 30일 이내 했을 때 임차자가 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개사가 하든가 뭐를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나오면 시행이 10월 31일 이전에 시행이 되면 발표가 나오면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시장 실패 원인이 있죠.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있어요? 자, 이러면서 매번 이렇게 해드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릴 때 얘네까지 나오면 이거는 제목만 나오는 거고 예, 얘네들만 단독으로 따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 6번 문제가 부동산 시장 실패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거 물어봤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공급 독점이라든가 이 불안전 경쟁이라는 게 독점 등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무임승차자 문제 있죠. 그게 공공재에서 유발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공공재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이게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매도자고요. 제가 만약에 매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래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 물건의 거래 가격에 관한 정보가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러면 얼마에 책정을 해야 되고 얼마를 주고 사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시장에서의 거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가격 공시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를 해주는 거예요. 거래할 때 참고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완전 경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이 빠졌잖아요. 예, 이렇게 주는 건데 실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론은 뭐 틀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면은 7번 있죠. 자,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봐.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지정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도 또 쓸 수 있어요. 이번에 이슈가 됐었으니까.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 갖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은 토지주택공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별로 다 관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국장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필요하면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얘들도 또 시험 지문으로 또 활용할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 정부가 6.17 대책을 내세우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다가 투기 과열지구로 중복 지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작년 나온 거니까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을 준 거예요.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한해서 가구별 소유 상환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라고 해놨죠. 예, 이 택지 소유 상환제라고 있었어요. 이건 없어졌다고요. 택지 소유 상환제는 그 예전에 그 토지 공개념에 관한 3가지 법안이 있었어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이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있죠. 6대 도시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를 200평 이내로 제한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200평 이상을 초과 소유하게 되면 초과 소유 부담금식 개념으로 토지 초과 이득세제를 부과했다고요. 그러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정부가 강남에 4개 지역이 있죠. 예,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제목이 토지거래지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다 제약이 있는 거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래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표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용어들도 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로 다 접하시게 돼요. 익숙하게. 그죠? 그러면 이제 풀어갈 수 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7번은 2번이 틀렸고요. 8번에 가게 되면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1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예,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우리가 국시국이라고 했었어요.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기준했을 때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주택을 하게 되면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이 표준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 예, 개별주택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드렸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5개잖아요. 배열만 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개에 들어간 애들만 시라고 그랬다고요. 그죠?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다는 건 틀리죠. 그건 누가? 국장이. 그죠? 이렇게. 그게 시험상에서 그 정책 쪽에서도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예, 구별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선매제도 아시죠? 토지를 비축했을 때 이게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한다는 게 틀린 거죠. 예, 이걸 협의 매수를 하는데요.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 지문 안에서 이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걔가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법이 개정이 돼서 2월 21일부터인가 얘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문제를 줘도 무방하죠. 예,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니까. 그리고 5번에 가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죠.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예, 4년은 단기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임대사업자들이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매를 할 때 그동안에 받았던 세제상의 혜택 이거 다 무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기 뭐예요.
기사에서 봤는데 어느 연예인이 한 10년 보유했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대요. 그래서 8년 요건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세제상의 혜택 이걸 다 보고 차익까지 남기고 매각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대신에 연 5% 이상은 못 올려요. 근데 요즘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도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법에 의하면 임대료 몇 프로 이상 못 올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집주인들이 미리 올리는 거예요. 미리 올릴 때 평균 15% 올린다고 그래요. 15%.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버팅겼다가 얘가 딱 시행이 되면 이때 계약하면 5% 이상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가라고 그러죠. 나가기 싫으면 내가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내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또 다 오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빨리 시행을 해야지 그런 분쟁이 사라질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기사로 뜨는 걸 보고 약간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늦게 빠르게 시행이 되는 게 좋은데, 예, 그래서 그냥 다 이게 다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뭐 인식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9번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때 있죠. 이걸 개발 부담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5번에 보면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갖고요. 10번에 보시게 되면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예. 기억을 보게 되면 생산 과정에서 음의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 있죠. 그게 부의 외부 효과 얘기예요. 그게 외부 효과에 대한 거는요. 만약에 정의 외부 효과 있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걸 양의 외부 효과라고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경제 있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긍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음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표현이 약하잖아요, 표현이. 그죠? 음의 외부 효과, 외부 뭐요? 불경제,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쓰길 리가 있겠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하나만 쓰고 싶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애가 다른 애인가 싶어서 또 착각하실까 봐 적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음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 생산을 금지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다 이거죠. 그렇지는 않죠. 모든 공장에서는 오염물질이 배출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단 1%도 1g도 배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허용치를 두는 거죠. 기준을 설정해 주고 이것만 넘어서지 않으면 된다라고 예, 그렇게 해서 규제를 시키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음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 기업이 외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과잉 생산이 발생해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음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과대 생산.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죠. 공공재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이유는 소비에 있어서의 배제성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비배제성 때문에.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시장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겠죠. 걔도 시장 실패 원인에 포함이 되죠. 정의 외부성 효과에 의한 과소 생산 문제는 보조금을 통해서 내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이버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5개 중에 올바른 건 몇 개? 3개. 예,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까지 일단 해보셨어요. 그 공공재서부터가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정책이 끝나겠죠. 예, 그리고 투자론의 초입까지 가면서 마무리할 수 있죠. 그죠? 예. 예, 그러시고 그 주택 정책 쪽에 가셔서 132페이지 있죠. 132페이지에 가면 32번 문제 있죠. 예. 요거는 그냥 정답 없음 처리하세요. 예. 예, 조건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건 죄송하고. 예, 요거 수정에 대해서는 그 인터넷상에다가도 수정한 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정답 없음 처리하면 되고요. 예, 나중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32번이요. 몇 페이지요? 예, 132페이지 32번은 정답이 없다. 이 조건 하에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저기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7월이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8월 달 첫 주는 휴가기 때문에 못 보고, 예.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다시 만나서 또 씩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제가, 예? 근데 참 희한하죠. 평상시에 말도 안 들으신 분들이 요거는 또 칼같이 지키시는군요. 투자론까지 풀어오세요. 투자론. 예, 투자론까지. 예, 그래요. 자, 어쨌든, 예,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